남의 집 사위한테 너무 친하게 구는 거 아니야? 노식의 의심 섞인 목소리. 영희는 당황하며 그냥 인사했을 뿐이에요. 라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준호를 향한 그녀의 짧은 눈길이 남편의 분노를 자극한다. 내가 다 봤어. 당신 눈빛이 달랐다고. 노식의 날카로운 추궁.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지만 스스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행복을 나눠드립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연립주택의 부엌에서 영희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 준비였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밥솥 뚜껑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평생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노식이 고개를 들어 부엌을 바라봅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잃지 않는 남자입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하며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영희는 된장국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옆집 마당에서 준호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30 중반의 준호는 이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젊은 사위 중 한 명입니다. 장모를 모시며 살림을 꾸려가는 성실한 모습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 벌써 그 시간이네요. 영희가 준호를 발견하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준호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등 뒤에서 차갑게 내리꽂히는 시선을 느낍니다. 뒤돌아보니 노식이 신문을 접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밥 차렸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이 스며 있습니다. 노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침묵의 식탁이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언니 생일이라 저녁에 모임이 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노식의 숟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몇 시에 끝나나? 아마 9시쯤요.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창밖이 신경 쓰입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영희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립니다. 그 작은 동작조차 놓치지 않던 노식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이웃 눈치 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요? 남의 집 사위한테 너무 친하게 구는 것 같은데.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인사였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이웃 간에 인사한 건데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새 동네 말들도 많고. 노식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과 견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가슴 한켠이 답답해집니다. 식사를 마친 노식이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두러 가는 것입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지 그 등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노식이 나간 후 영희는 홀로 남은 집에서 빨래를 널기 시작합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집이 보입니다. 준호의 장모인 정숙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영희 씨, 고생 많으세요. 정숙 씨도요. 사위분은 벌써 출근하셨네요. 네,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영희 씨, 오늘 저녁에 언니분 생일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저녁 늦게 들어오실 텐데 노식 씨는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남편의 성격상 늦게 들어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가끔은 나가야죠. 그러게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거지. 정숙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식의 의심스러운 눈빛과 아침에 건넨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나들이 옷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일이라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됩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예전에 사놓고 입지 못했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연한 분홍색의 단정한 원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오랫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자신을 꾸미는 일을 잊고 살았는데 이런 옷을 입으니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화장을 하며 거울을 들여다보는 영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자신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식이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벌써 오셨네요? 영희가 방에서 나오자 노식의 시선이 그녀의 옷차림에 머뭅니다. 평소에 보던 수수한 옷차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게 뭐야? 원피스요.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좀 예쁘게 입고 가려고요. 노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의 눈에는 못마땅함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입어? 다른 거 입어. 영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합니다. 왜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다녀올게요. 일찍 들어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영희가 집을 나섭니다. 집 앞을 지나는데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준호는 영희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네, 언니 생일이라 잠깐 다녀올게요. 아, 그러세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내다보는 노식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영희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영희는 집을 돌아봅니다. 창문 너머로 노식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따라 그 집이 그 사람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언니 생일 모임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이 일상의 답답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준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네요. 영희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준호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 영희 선생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언니분 생일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빨래를? 장모님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준호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 나이 또래 남자들이 집안일을 돕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준호는 늘 자연스럽게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정숙 씨가 복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는 사이 집안에서 노식이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내를 맞으러 나온 것 같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들어와요. 노식의 짧은 말에 영희는 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영희는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일찍 왔네요. 네, 일찍 끝났어요. 거실로 들어가며 노식이 묻습니다.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 준호 씨가 빨래 걷고 있길래 잠깐 인사했어요. 인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정리합니다.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따져 묻는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 노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언니들과의 즐거운 시간, 준호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집안 분위기까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언제나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빨래를 하러 마당으로 나갑니다. 물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노식이 마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빨래 좀 하려고요. 노식은 말없이 마당 한구석에 서서 영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평소에는 빨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웃 눈치 좀 봐요. 갑자기 던진 노식의 말에 영희의 손이 멈춥니다. 뭐가요? 어제 봤어요. 밖에서 그렇게 오래 서서 얘기하는 거. 영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했을 뿐이에요. 이웃 간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남의 집 사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이유가 뭐 있어요? 노식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빨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옆집에서 준호가 나타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빨래하는 영희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작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받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시선이 준호의 넓은 어깨에 잠시 머뭅니다. 젊고 건장한 체격이 아침 햇살에 더욱 돋보입니다. 노식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어냅니다. 질투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준호가 출근길에 나선 후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노식이 영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웃 눈치 좀 보세요. 동네에서 말 나오기 전에. 영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그냥 인사한 건데. 그냥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그런 눈으로 남자를 보면서 무슨 눈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호를 바라본 것이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동시에 남편의 의심이 못마땅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다 봤어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순간적으로 준호에게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추궁당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빨래를 마친 영희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노식이 팔을 잡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노식의 손길에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손을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안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준호와 마주칩니다. 어머, 선생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장모님 드실 것 좀 사러 왔어요. 무거운 거 들고 계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영희의 장보따리를 받아듭니다. 영희는 사양했지만 준호는 이미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아닙니다. 이런 건 제가 해야죠. 함께 걸어가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영희는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겉으로도 드러나 보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집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피곤한가 봐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선생님 댁에서 요즘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시던데. 준호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부싸움이 이웃에까지 들렸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영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가 장보따리를 건네줍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희는 준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안전하게. 준호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준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노식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희와 준호가 함께 오는 모습을 다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준호 씨가 무거운 거 들어줬어요. 그런 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왜 남한테 신세를 져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노식의 의심과 질투가 갈수록 심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 배려 깊은 말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의심까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며 영희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영희는 언니 순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영희보다 3살 위로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하는데 어때? 갑자기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너도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순이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난주 생일 모임에서 자신의 상황이 드러났나 봅니다. 괜찮아요, 언니. 굳이 멀리서 오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동생이 힘든데 언니가 가봐야지. 토요일 오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오면 집안 분위기를 알게 될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이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의 모습에 영희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우리 영희 많이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고. 언니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면 노식이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뭐 어때? 처남이 처형 오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고. 순이는 영희의 걱정과 달리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이 퇴근해서 돌아온 후 분위기는 확실히 어색해졌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네, 언제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왔어요. 영희 얼굴 보러요. 노식은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런 노식의 모습을 보며 영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랬나?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진 것 같은데. 원래 말이 없으셔요. 영희는 둘러댔지만 순이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가 몇 번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노식의 반응이 시큰둥해서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노식이 요즘 일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영희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가끔은 어디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별로 갈 데도 없고요. 노식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순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런 분위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노식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와 영희만 남게 되자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희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요? 분위기가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든다고 부부 사이가 이렇게 차가워져? 뭔가 있구나. 순이는 영희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자란 동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장모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옆집 사위구나. 인사 한번 해볼까? 순이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영희는 급하게 말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이웃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지. 순이의 반응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을 텐데 지금은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해요. 너 정말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순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영희를 도왔습니다. 자매가 함께 집안일을 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희야,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순이가 다시 물어오자 영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노식이가 요즘 저를 의심해요. 의심? 뭘? 옆집 사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요.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하고. 순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심이야? 이웃끼리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식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진짜로 뭔가 있는 거야? 순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준호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준호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좋긴 하지만. 아, 그럼 정말로 마음이 있는 거구나. 순이는 영희의 말에서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이 어디 있어.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야? 순이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정해. 그리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순이의 조언을 듣던 영희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이도 따라서 준호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야? 네. 젊고 건장하네. 그런데 영희야,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해.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 순이의 경고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셨네요. 순이가 대답하기 전에 영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언니가 놀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준호는 간단히 인사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예의 바르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알겠지? 네, 언니. 영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이가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영희에게 당부했습니다. 영희야, 언니 말 잘 들어. 괜한 일로 인생 망치지 말고. 알겠어요, 언니. 그리고 노식이하고도 좀 더 대화를 해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순이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식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노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영희는 언니의 당부를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언니의 경고, 준호의 미소,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이었습니다. 순이가 떠난 지 며칠 후 영희는 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준호와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마주치더라도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준호의 장모인 정숙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영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갔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혼자서는 못 걸어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하려 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요. 몇 주는 불편할 것 같은데 회사 일도 걱정이고요. 그럼 당분간 집에서 쉬셔야겠네요. 그런데 영희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준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혹시 가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의 부탁에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노식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결국 영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틈틈이 준호의 집을 드나들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친 준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영희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래도 선생님, 남편분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준호의 말에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노식은 영희가 준호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픈 사람 돌보는 건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과 달리 노식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영희가 준호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영희가 준호에게 저녁을 챙겨주고 돌아오는데 현관에서 노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준호 씨 저녁 챙겨주고 왔어요. 매일 그러고 다니니까 동네에서 말이 나와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이웃을 돕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이웃을 돕는다고
매일 남의 집에 드나들어요? 그것도 젊은 남자 집에? 노식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도 참았던 화가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자라니요. 준호 씨는 결혼한 사람이고 장모님도 계시는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이상한 생각?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왜 그 사람 보는 눈이 그래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준호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눈이에요? 그냥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으로 보는 눈이 그런가요?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노식이 다가와 영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영희는 노식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놔요. 왜 이렇게 해요? 왜냐고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독 들이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눈독이라니요. 정말 심하네요. 두 사람의 다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더 이상 준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정숙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죄송해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정숙은 영희의 표정을 보며 대강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노식 씨가 뭐라고 하셨나 보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영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준호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노식의 의심에 굴복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시장에서 우연히 준호를 만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어머, 준호 씨. 혼자 나오셨어요? 아, 선생님. 네, 약 좀 사러 나왔어요. 아직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뵙기 어렵네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집안일이 좀 바빠서요. 아, 그러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나으세요. 헤어지려는 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때문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친 것 같네요. 정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영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한 사람이 괜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져가는데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식이 갑자기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갑작스러운 노식의 변화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미안해서, 너무 의심한 것 같아서. 노식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손길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알겠지? 노식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묻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희와 노식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의심을 거두는 척했지만 여전히 영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영희는 준호와의 만남을 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노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손주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산 기미를 보여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새벽에 무사히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아기 보러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노식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장 서울 가야겠어. 손주가 태어났어. 영희도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머,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첫 손주를 보러 가는 마음에 잠이 깰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차 가져갈까요? 그래, 버스보다는 차가 빠를 거야. 노식이 운전을 하고 영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고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 얼굴이 어떨까? 영희가 먼저 말을 꺼내자 노식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닮았겠지. 민수가 어릴 때 정말 귀여웠거든. 그럼 우리랑 닮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오랜만에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첫 손주라는 공통의 기쁨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영희가 차로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설마 준호가 여기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준호가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준호 씨도 여기 오셨네요. 다리는 많이 나으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손주가 태어나서 서울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노식이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노식이 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식이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노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아, 준호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영희가 어색하게 설명했지만 노식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노식은 대답하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빨리 와요. 노식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희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까지 마주치다니 참 신기하네요. 영희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한 말이었지만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잡으며 속력을 높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하필 우리랑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을까요? 노식의 말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연이죠. 뭐가 이상해요? 우연이라. 정말 우연일까요? 영희는 노식의 말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준호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게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노식의 비꼬는 말투에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진짜 우연인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세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네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흘렀습니다. 첫 손주의 탄생이라는 기쁜 일로 시작한 여행이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병원에 갔을 때도 노식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요.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고 며느리도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애기 참 예쁘네. 영희가 갓 태어난 손주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닮았나요? 할아버지 닮았나요? 며느리의 물음에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네. 좀 더 커봐야 알 것 같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희는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수네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늦게 손주가 잠든 후 민수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둘이서 잘 지내시죠? 민수의 질문에 노식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래. 뭐 특별한 거 없어. 노식의 대답이 시원치 않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겠어. 괜한 걱정하지 마.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부모님 사이의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휴게소에서 준호를 만난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는데 노식에게는 의심받고 자신도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노식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에게 젖을 먹이는 며느리를 도우며 영희는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며느리의 고마운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우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노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요. 뭐요? 어제 같은 일 말이에요. 괜한 오해받을 일은 만들지 마세요.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집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괜히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노식은 그런 영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노식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손주의 탄생이라는 기쁜 일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노식은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영희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미영이의 전화였습니다. 영희야, 이번 토요일에 동창회 있는데 올 수 있어? 동창회요? 갑자기? 응, 오랜만에 모이자고 해서. 벌써 몇 년째 못 본 애들도 있고.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꼭 와. 너만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 전화를 끊고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노식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가봐도 될까요? 노식이 젓가락을 놓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동창회요? 언제부터 동창회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네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창회도 못 가게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일인가요?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 당신이 이상해서 그래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영희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노식은 못마땅해 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희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영희야, 어머 미영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며 근황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영희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다들 그렇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커피숍에 갔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성호였습니다. 영희 아니야? 어머, 성호야. 성호는 영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지내며 서로 좋아했지만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졸업한 사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이야? 한 10년? 아니, 그것보다도 더 된 것 같네요. 성우는 영희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은 잘했어? 남편은 어떤 분이야? 네, 잘 살고 있어요. 성우는 어때요? 나는 이혼했어. 몇 년 전에. 성우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응,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들,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을 되돌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너한테 고백 못한 게 아직도 후회돼. 성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야. 너를 좋아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거든. 저도 그때 성우를 좋아했어요. 영희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서로 좋아했던 거네. 그렇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우의 말에 영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야,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알아. 그래도 마음만은 어쩔 수 없잖아.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우를 다시 만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라도 주고받자. 가끔 안부 묻고 싶어.
영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우와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 성우까지 나타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식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았어요. 노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성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말 반가웠어.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 학창 시절이 다시 생각나더라. 문자를 읽으며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성우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많아.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많이 나아서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리는 많이 나으셨어요? 네, 거의 다 나았어요. 그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를 보니 성호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성호는 첫사랑의 감정을, 준호는 현재의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성우야, 저는 정말 어려워요. 한 번만. 할 이야기가 있어. 영희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가 아닌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희는 성우와 만났습니다. 성우는 영희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성우야, 무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행복해? 지금 결혼 생활이? 성우의 질문에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르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성우의 말에 영희는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 성우의 제안, 그리고 현실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성우와 만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우의 진심 어린 고백과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동시에 준호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함께해온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부녀회에서 공동 김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희도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준호의 장모인 정숙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었네요. 정숙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올해 배추가 잘 되었다던데 김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며 떠들썩하게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라 영희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희 씨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좋으시던데. 아니에요. 다들 잘하시잖아요.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김장을 하는 동안 영희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거운 것들 옮겨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가 효자라서 참 든든해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다른 아주머니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착하네요. 요즘 그런 사위 찾기 어려운데. 준호는 무거운 김치통들을 날라주며 자연스럽게 영희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세요. 고마워요. 준호 씨도 회사 일 바쁠 텐데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준호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호의 달콤한 말보다도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노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장은 잘했어요? 네, 다들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누가 왔던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정숙 씨, 순자 씨, 그리고 영희가 참석자들을 말하는데 노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도 왔나요? 잠깐 어머니 도우러 왔다 갔어요. 노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장하는 자리에까지 준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든 그 사람은 나타나네요.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일 도와주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노식의 말에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장은 부녀의 행사였고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도우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준호 씨가 저를 따라다닌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마주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으로 피곤한 영희에게는 이런 다툼이 더욱 지겨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척하네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무슨 눈이요? 남자가 여자 보는 그런 눈 말이에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준호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본다고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당신도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즐긴다니요?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즐기고 있다고요. 노식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일부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그 사람만 나타나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노식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장으로 만든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김치통을 들고 준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숙 씨, 어제 김장한 김치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영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김치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정숙이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자 준호와 영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말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것을 준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선생님은 더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 죄송해요. 너무 나갔나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때 정숙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영희는 차를 마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더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는 그 말이. 집에 들어가니 노식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김치 갖다 드리고 왔어요. 어디에요? 영희는 대답하기 주저했습니다. 준호네 집이라고 하면 또 시비가 붙을 게 뻔했습니다. 여러 집이요. 여러 집 중에 준호네도 있겠네요. 결국 들켰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도 갔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노식이 소주잔을 비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가 역시예요?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노식의 말에 영희는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감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노식이 직접적으로 말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하고 연락 끊고 만나지도 마세요. 노식의 요구에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노식이 또 다른 소주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술 그만 마세요. 왜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죠. 노식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식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영희는 집안일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첫눈이 내린 후 쌓인 눈을 치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을 치우다 보니 준호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노식이 나왔습니다. 영희가 준호와 시선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 노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영희 옆에 서서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서 차라도 끓일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다툼이 시작되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노식이 불쑥 영희를 불렀습니다. 네,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나? 갑작스러운 노식의 사과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사과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했어. 노식이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영희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노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고 해서 화만 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죠?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네요. 노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준호를 좋아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줬을 테니까.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노식의 간절한 말에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성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결정했어? 성호야,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말만 해. 성호의 말에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영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호의 새로운 시작, 준호에 대한 마음, 그리고 변화하는 남편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우연히 시장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만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준호 씨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너무 주제 넘었나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때문에 집에서 불편하실 텐데 제가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했나 싶어서요. 영희는 준호의 배려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한 사람이 괜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선생님께 감사해요.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이것이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마지막 결정이야? 네. 죄송해요.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성우와의 통화를 끝내고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노식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며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래요. 벌써 보고 싶네요.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며 동네는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가끔 준호의 모습을 멀리서 보곤 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네. 오랜만에 둘이서 어디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둘만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봄에 벚꽃 보러 가요. 네. 작은 약속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벚꽃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걸으며 영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노식의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 성우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것도 인생이구나. 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그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습니다. 대신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노식의 부름에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와 노식, 그리고 준호와 성호의 등장은 단순한 갈등의 서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품은 복잡한 진실을 비춰줍니다. 남편 노식의 집착과 뒤늦은 깨달음, 영희의 흔들림과 갈등은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본능을 보여줍니다. 준호의 따뜻한 배려와 성호의 솔직한 고백은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위로와 설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노식과 새로운 시작을 모색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행복이란 없지만 인간은 선택과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사랑은 단지 설렘이 아니라 끝내 서로에게 고맙다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마무리됩니다.